아까기에 비치는 만년 구둔관이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서기로 일했다. 관청에서는 모두 그를 아무렇게나 대했다. 간혹 괴롭힘이 도를 넘어 그의 일을 방해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날 좀 내버려둬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요? 그는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건 허름한 제복 단추와 치질뿐이었다. 그는 글씨를 쓰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등과 어깨가 유난히 시린 느낌을 받았다. 집에 와서 외투를 살펴보니 등과 어깨 부분에 두세 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감도 낡아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낡은 그의 외투 역시 동료들의 놀림감이었다. 그는 재봉사인 페트로비치를 찾아갔다. 페트로비치, 잘 있었나? 외투가 말이야, 한쪽 어깨가 닳아서 구멍이 났네. 옷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이제 겨울 추위도 다가오고 할 테니 외투는 새로 하나 맞추셔야 하겠네요. 만일 새 것으로 맞춘다면 얼마나? 50루블 석장에 조금 더 얹어주셔야죠. 외투 하나에 150루블이라고? 가난한 구둔관인 그에게는 외투를 살 돈이 없었다. 아까기에 비치는 1년간만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미래의 외투에 대해 상상하며 정신적인 포만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 자신이 보다 완전해진 것 같았고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유쾌한 삶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다. 아까기에 비치는 외투를 살 돈을 모두 모았다. 마침내 새 외투를 갖게 된 그날이 아까기에 비치의 생애에서는 가장 장엄한 날이었을 것이다. 새 외투에 대한 소문은 온 관청 내에 퍼졌다. 모두가 그의 새 외투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직장 동료인 계장은 아까기에 비치의 새 외투 구입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자며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계장 대리는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까기에 비치의 외투를 한마디씩 칭찬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드놀이를 하러 탁자로 향했다. 이런 모임이 익숙지 않았던 아까기에 비치는 금세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밖으로 나섰다. 외투를 걸친 그의 몸 전체가 특별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들어선 낯선 길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한 거리였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봐, 외투를 내놔. 이건 내 거야. 그의 앞에 코수염이 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났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뛰었다. 그는 외투가 벗겨지고 발길질을 당해 눈 위에 벌렁 낮아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돌아온 그는 아침 일찍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은 웬일인지 외투 강도 사건에 대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히려 아까기에 비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늦게 귀가했는지, 점잖지 못한 집에 간 건 아닌지 물었다. 다음날 그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누군가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조언했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얼마 전 중요유직에 앉게 된 장관은 엄격함과 권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아까기에 비치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완전히 새 것인 외투를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귀관, 절차도 모르나?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절차를 거쳐 비서관에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대체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그가 그렇게 호되게 혼난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쌩쌩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순식간에 그의 목에 후두염이 생겼다.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고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 때문인지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의사를 불렀을 때는 이미 손을 써볼 수도 없이 악화된 상태였다. 최후의 순간이 왔다. 아까기에 비치는 열에 들떠 내내 헛것을 보며 헛소리를 해댔다. 그러다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후 페테르부르크 전역에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밤마다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만 보면 자신이 잃어버린 외투라고 우겨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다. 유령에 대한 소문은 장관에게도 닿았다. 저녁 모임에 갔다가 썰매를 타고 돌아가던 장관은 따뜻한 외투에 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풍이 불어 눈을 퍼부으며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외투깃을 펄럭이게 만들었다. 순간 장관은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엄청난 힘으로 잡아채는 것을 느꼈다. 작은 키에 낡아빠진 제복을 입은 아까키의 빛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고 그의 입술에서 무덤 냄새가 풍겼다. 아, 바로 네 놈이구나. 이제야 네 놈을 저 옷깃을 잡았구나. 내 사정을 봐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야단을 치다니. 자, 이젠 외투를 내놔. 장관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유령의 목격담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밤마다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만 보면 관등이고 계급이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잃어버린 외투라며 죄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다. 한 감시초소의 경찰이 유령을 발견해 뒤를 쫓자 유령은 돌아보더니 그에게 어마어마한 주먹을 내밀며 물었다. 넌 뭐야? 유령은 전보다 키도 훨씬 큰 데다 위험 있어 보이는 콧수염까지 기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외투는 짧은 분량의 단편 소설이지만 당대의 러시아 현실을 비롯해 삶과 죽음, 또 빈곤과 계급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압축적인 작품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혹독한 추위와 말단 관리 아카키예비치의 일상, 외투를 통한 짧은 기쁨과 긴 절망 등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여전히 큰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특유의 희극적, 풍자적 시선은 어둡고 우울한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외투를 통해 분노와 연민, 또 욕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간의 삶을 다시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